국힘 영혼의 듀오 시젠과 BY 그 둘의 사이엔 이름 모를 래퍼도 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그들과 이 소녀는 성격부터 달랐습니다. 항상 같이 다녔던 그 둘에 비해 그는 혼자서 그림 그리거나 가사 끄적이는 걸 좋아했죠. 또 학교 축제에 셋이 설 때도 소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그에 반해 둘은 우통을 까면서 랩을 했습니다. 게다가 음악 취향도 갈렸어요. 시젠과 BY는 50전과 릴 웨인을, 그는 브로콜리 너마저 같은 인디 밴드를 좋아했죠. 이때부터였을까요? 그들과 보이지 않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요. 오늘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래퍼 최일비의 음악 인생을 그의 세 번째 정규 독립음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최일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가 어떤 음악을 해왔는지 정말 짧게만 알아보죠. 본명 최재성, 전 랩네임 레이지본즈, 24살 랩을 건뒀을 때 그는 기리보이가 이끄는 크루 우주비행의 래퍼가 아닌 아트 디렉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리보이의 피처링 제일 계기로 해서 다시 음악을 시작하죠. 어쩌면 지금의 최일비를 있게 해준 건 기리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지본즈란 랩네임을 버리고 최일비로 활동하고서는 명반제조기가 됩니다. 누구도 궁금하지 않은 그의 대학 시절 얘기지만 최일빈 시젠과 BY가 갖고 있지 않은 평범함을 무기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끌어당겼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신입생 환영회 26 baby yeah I'm 26 what 26 baby yeah I'm 26 사랑은 위대해 날 좆되게 만들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나를 다시 웃게 해 시씨는 시발이다. 최일빈 이렇게 그의 대학 시절을 담은 두 장의 앨범을 발표한 다음 그의 인생작 독립음악을 드랍합니다. 특출난 두 친구를 친구로 둬서 생겨난 열등감을 주제로 말이죠. 둘은 참 반짝거렸어 항상 어디를 가던 주목을 받아 회사도 가고 쇼미도 나가 1, 2등 자리에 나란히 서 있는 거를 그 나무채 한 명은 TV로 봤을 때 산이의 아는 사람 얘기와 최일비의 아는 사람 얘기, 이 전혀 다른 두 곡에는 곡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움이죠. 산인 연애에 대해, 최일빈 인생에 대해서요. 그래서 둘은 나란 주체를 숨기고 타인의 이야기인 양 둘러댑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둘 다 얘기에 집중한 나머지 중간에 자기 얘기인 걸 은연중에 고백하기도 하죠. 학교 다닐 때도 걔 친구들은 50센트 날 리웨인 같은 빡센 걸 좋아했지만 난 브로콜리 너마저 나 10cm 같은 조용한 음악을 더 좋아했지 방금 나라고 해서 남튼 이런 열등감의 발현은 자신의 친구인 동시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시젠과 BY의 떡상이 원인이었죠. 이들의 첫 만남은 고등학교 복도였습니다. 시젠이 최일비가 랩한다는 거 듣고 자기도 랩하는데 네가 한 거 들려달라 했대요. 최일비는 이때 딱히 안 할 이유는 없어서 교실 밖으로 나가 16마디를 뱉었죠. BY의 비트박스에 맞춰서요. 그리고 시젠이 다 듣고 나더니 대뜸 나 크루 만들 건데 너 들어올래? 라고 제의했고 그 뒤로 이 셋은 섹시 스트릿의 크루원이 됩니다. 내 어설픈 랩을 듣고 시잼이 나한테 한물 나 크루 만들 건데 들어올 생각이냐고 이들은 노래방에 가서 BY가 만든 비트에 맞춰 자신이 쓴 가사를 뱉었습니다. 이때 최일빈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뭔지 모를 열정을 느끼죠. 그리고 시젠과 BY를 보면서 언젠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며 다짐합니다. 둘이 만든 노래 들려줄 땐 그렇게 사람이 빛날 수도 있다는 걸 난 느꼈네 내 자신과 비교해 나도 언젠가는 그 생각을 10년이 흘렀는데도 화내 그러나 성인이 되고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격차는 점점 결과물로서 드러납니다. 시즌과 BY는 디스코그래피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반면 자긴 쇼미3에서 처발리고 탈락하죠. 그리고 2년 뒤 또다시 참가한 쇼미, 이땐 1차 예선에서 탈락합니다. 근데 친구 시즌과 BY는 나란히 1, 2등을 차지했죠. 이들은 역대급 무대를 만들었고 이 둘이 나중에 낸 싱글은 그 당시 이들의 인기를 반영한 듯 멜론 정상을 찍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그의 열등감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겠죠. 노래방에 가서 걔네가 마이크를 잡을 때부터 이미 지고 시작한 걸지도 몰라 그때부터 내 스탯은 찌질 열등감에 몰빵 하지만 점차 그는 이런 열등감에 적응해 갑니다. 시젠과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환호를 받을 때 그 환호가 상품인 자신이 아닌 정품인 시잼에게 향한 것, 심지어 자기가 랩을 할 때도 관객들의 핸드폰 렌즈는 전부 시잼을 비추던 것, 그는 이런 현실에 자기를 소개할 때 크루 언급을 뺄까 하다가도 그럼 내세울 만한 게 딱히 없었기에 그는 시젠과 BY의 그늘 아래 자신을 꽁꽁 숨기죠. 그래 언젠가는 나도 서고 싶어 혼자 누구 친구라는 역할이 싫으면서 그걸 이용하는 모순적인 놈이야 하지만 그의 걱정은 커져가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이죠. 친구 시젠과 BY의 성공으로 최일비의 부모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언젠가는 친구들처럼 성공할 거란 걸요. 하지만 정작 최일비는 술 마시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이때 엄마한테 전화라도 오면 녹음 중이라며 전화 좀 하지 말라 했죠. 제발 좀 끊어 엄마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어 난 오고만에 현실에선 비중도 없는 새끼가 엄마 앞에 섰는데 악역 엄마 앞에만 서면 악역이 되는 최일비. 그러나 엄마한테 생활비를 받을 땐 그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보고 싶어 많이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엄마 내 맘 알지 이제 작업해야 하니까 끊을게 난 우리 엄마밖에 없어 역시 전화가 끝나고 거울에 비친 거 빡세게 굴러가는 아빠의 차, 대학교 졸업하라는 엄마의 말,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도는 아들의 위치. 최엘빈 어릴 적 자폐를 겪어서 부모님의 손길을 보다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련을 목전에 두고서도 여전히 손을 벌리는 신세였죠. 남들은 국힙 원탑이 된다니, 빌보드 진출을 한다니 이런 원대한 소리를 하는 반면 최엘빈 달랐습니다. 그냥 딱 먹고 살만한 정도, 그 정도만을 원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막막한 상황. 최엘빈 그냥 이렇게 된 거 모든 걸 떨쳐내기로 맘먹죠. 무명이지만 주연이 될 수 있는 독립영화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살기로요. 물론 하고 싶진 나도 주인공 하지만 내가 쓴 시나리오 감독의 맘에 들지 않았나 봐. 아주 가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질 때 생각해 아직 아픈 게 1도 없어 넌 내 음악을 독립해 죽기 전에 남겨야지 좋은 영화 한 편을 지켜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장면을. 한편 최엘빈 같은 곳을 바라보며 꿈을 키운 무명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한강에 앉아 물결에 비친 건물 속 불빛을 보면서 삭막한 현실에 대해 한탄하지만 어떻게든 살아가자고 다짐하죠. 내가 보는 세상은 날 아프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살아가야 해. 그러나 이 친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찍이 세상을 떴기 때문이죠. 최엘빈 친구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강물에 비쳤던 환한 불빛처럼 그도 방불을 켜고 야경의 일부가 됩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잠들지 못하고 불을 켰지 나도 야경의 일부가 된 거야. 내 고민도 멀리서 보면 그저 작은 불빛으로 보이겠지. 이 앨범의 마지막 트랙 도망가에서 최엘빈 말합니다. 죽은 친구와 래퍼의 길을 포기한 지인들, 이들의 꿈까지도 자신이 갖고서 무섭게 다가오는 현실을 피해 열심히 도망가겠다고요. 하지만 그 도착지는 최엘빈 자신도 모른 채로요. 우리들을 무섭게 쫓아오던 현실과 이제는 나란히 걷게. 난 이제 도망가 볼게. 최엘빈 여태껏 후광을 이용해왔습니다. 섹시 스트릿된 시젠과 BY, 우주비행 땐 길이 보일려. 그래서 시젠과 같이 살던 시절 코쿤이 집으로 놀러왔을 때 각자의 목표를 떠들던 시간에도 그는 슈프림 옷을 사는 게 전부라 말했죠. 정말 소박했습니다. 근데 뭐가 됐던 슈프림이란 수식을 얹으면 그냥 흰 티도 간지나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걸 최엘빈한테 대입해보면 그는 무지티에 불과하지만 주변인들이 슈프림이었기에 이 삶에 어느 정도 만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엘빈 주인공이 되기로 한 만큼 모든 걸로부터 독립하죠. 마치 그 앨범명처럼요. 하지만 이대로 내 가치를 벗은 채로 살 거라면 나 평생 누군가의 밑에 수많은 수식어를 떼고 최엘빈으로 독립해. 최엘빈 힙합씬의 조연 혹은 엑스트라를 맡았습니다. 누군간 시젠과 BY의 친구, 우주비행의 크루원 혹은 최엘비가 뭔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도 최엘비 형님의 음악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엘빈 대중음악이 아닌 독립음악의 길을 택하면서 누구에게나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리스너들에게 알려줬죠. 최엘빈 30이 돼서야 미약하다면 미약하고 크다면 큰 성공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보고 있는 님들도 그리고 저도 과거가 부끄럽고 후회될 순 있지만 미래에 그걸 무마하면 되니까 현재의 자신을 더 아껴주자고요. 그럼 다음에 봅시다.